안녕하세요, 모트림 박기도입니다. 네, 오늘은 국내 최초의 자동차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초로 1인승 자동차입니다. 와, 1인승. 이거 뭐야, 레이인데. 레이인데 무슨 소리지? 네, 자, 레이인데 요거 1인승 모델입니다. 한 명만 탈 수 있는. 그러면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는 화물 공간입니다. 자,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1인승 레이의 1인승 밴 모델입니다. 자, 자동차 매니아들에게 1인승이라는 건 굉장히 가슴 떨리는 그런 단어거든요. 원시터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포뮬러 자동차예요. 사실 웬만한 차들도 다 뭐 소형 스포츠카들도 2인승인 경우들이 많은데 원시터 그러면 그건 진짜 경주용 포뮬러 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원시터라고 해서 자동차 매니아들을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용어인데 대한민국에 드디어 원시터 자동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레이가 그 2인승 밴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도 2인승 밴은 상당히 많죠. 그랬는데 이번에 국내에 처음으로 레이가 1인승 밴을 선보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1인승 밴을 왜 만들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한 분이 뭔가 배달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 굳이 옆자리에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사람이 안 탈 수도 있으니까 혼자서만 배달하실 경우. 그래서 화물 공간을 최대한 늘린다라는 게 메인 목적일 테고요. 또는 그 최근에 이제 레이 같은 경차를 가지고 캠핑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는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런 분들, 자영업자분들의 의견들도 많이 들었지만 또 레저용으로 이 차를 활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꽤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이 차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인승 밴 레이는 어떨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외관은 레이랑 똑같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문짝이 줄어든다든가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키가 더 줄어든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얼핏 봐서는 이게 밴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고 특히 1인승 밴인지는 더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앞모습도 페이스리프트가 된 부분이랑 뭐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 기아 엠블렘이 신형으로 바뀌어 가지고 야, 진짜 멋지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안개등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가 요거 상위 트림입니다. 지금 트림이 두 가지거든요. 기본이 프레스티지 그리고 약간의 옵션이 더 더해져 있는 프레스티지 스페셜 이렇게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요 안개등 들어있는 게 여기에 스페셜 트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 1인승 밴의 완전 풀옵션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휠은 지금 요거 14인치 근데 요거 알루미늄 아니고 스틸 휠입니다. 스틸 휠에 커버가 들어가 있는 와 14인치 휠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리고 레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큰 키죠. 와, 키가 진짜 크죠. 이 정도면 제주도에서 이렇게 서서 사진 찍었던 게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세월이 꽤 많이 지났군요. 레이가 등장한 지가. 자, 캐스퍼가 요즘 경차 중에서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 차는 경차이면서 SUV 스타일이다 보니까 엄청 핫한데 캐스퍼랑 레이를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차라는 게 규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길이와 폭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스퍼도 그렇고 레이도 그렇고 경차 기준에 꽉 채워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랑 폭이 똑같습니다. 그거는 경차 규격에 꽉 채웠기 때문에 똑같은 거고요. 그 대신 휠 베이스는 캐스퍼보다 레이가 훨씬 더 길어요. 레이는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휠 베이스를 굉장히 길게 뽑은 편이고요. 캐스퍼는 주행 감각도 조금 살리기 위해서 좀 더 적당한 휠 베이스를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키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캐스퍼가 SUV이긴 하지만 레이만큼 키가 크진 않죠. 그래서 실제로 실내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레이를 따라갈 차가 지금으로서는 없죠. 그리고 이게 밴인 만큼 뒷좌석 문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바로 화물 공간입니다. 뒷좌석에 시트가 없죠. 원래 2인승 밴도 이렇게 격벽이 마련되어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인승 밴도 문 열면 바로 이렇게 화물 공간으로 들어가 보면 앉으면 뭐 키가 이렇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원래는 2인승 밴일 경우에 여기까지 다 격벽으로 막,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지금 좀 전에 세차하고 걸레를, 이거 이렇게 걸면 이거 좋구나. 야, 이거 이런 프레임이 있으니까 뭐 수건도 걸 수도 있고 뭔가 장착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원래 2인승 밴은 여기까지 막혀 있는데 이게 1인승 밴이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 뚫려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것도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갑자기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 그러면 운전석도 이렇게 보시면 딱 한 명만 앉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옆자리에 바로 화물 공간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프레임으로 이렇게 막아 놓은 거, 저는 요거 진짜 기발한 것 같아요. 여기 완전 화물을 딱 집어 넣었을 경우에 화물이 앞으로나 옆으로 넘어오지 않게끔 이렇게 프레임을 해 놓은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여기까지 세우지도 않았거든요. 요것도 아마 분명히 그 의견들을 반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실내부터 먼저 간단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레이 실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옵션들이 좀 많이 빠지죠. 뭐 가죽 핸들 이런 거 없고요. 열선도 없습니다. 지금 열선 핸들 자체가 옵션에 아예 없습니다. 지금 시트는 요거 인조 가죽 시트에 지금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열선 시트, 인조 가죽 시트, 요거는 스페셜 트림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사양들이고요. 그리고 자동 에어컨 아니고 수동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블루투스 같은 것도 이제 스페셜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하시면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추가가 되거든요. 차로 유지 보조는 없고요. 이게 차로 유지 보조가 없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차로 유지 보조는 없고, 여기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드라이브 와이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없어요. 그 옵션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딩 타입의 요 키가 적용돼 가지고 시동도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걸면 지금 8인치 내비게이션이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8인치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는 원래 레이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이 되어 있고요. 기아 커넥트 이런 부분들도 적용이 되어 있죠. 폰 프로젝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음성으로도 내비게이션 길 안내 이런 거 되거든요. 펠리시아 카페, 여기 있죠. 1번. 지금 펠리시아 카페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성으로 뭐 내비게이션 조작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편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뭐 아무래도 이제 완전 그 기본 트림이다에 가깝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있긴 하죠. 그리고 8인치 내비게이션 선택하시면 후방 카메라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네, 후방 카메라까지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이게 틸팅은 되는데 텔레스코픽은 안 됩니다. 이런 정도는 뭐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그 도어가 원터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석 쪽 다운도 원터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차는 지금 하이패스가 옵션에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캐스포 같은 경우에는 벤에서도 하이패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하이패스를 왜 안 넣었는지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사제로 하이패스를 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하이패스가 있으면 사실 이거 뭐 원터치 아니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지금 하이패스가 없다 보니까 톨게이트 들어갈 때 카드를 뽑으려면 이걸 보통 이게 원터치만 해도 쫙 내려가지고, 하다못해 이게 운전석에 내려가는 거라도 원터치를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까지도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여기에 이쪽에 뭐 화물 공간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기존이랑 똑같고요. 여기도 화물 공간 있고. 근데 이게 벤인데도 8인치 내비게이션 적용해 놓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좋네요. 기어 레버 이런 느낌도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뒷모습도 기본 레이랑 똑같습니다. 레이가 진짜 하얀색 요거 진짜 예쁘구나. 자, 근데 보시면 뒤에 여기에 최대 적재량 315kg이라고 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80kg 짜리 성인 남성 3명이 추가로 더 타는 정도, 4, 8, 32 그렇죠. 315kg 정도를 화물을 실을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레이에서 시트를 뜯어내고 그 다음에 격벽을 세운 거 외에는 이게 차체가 무거워질 걸 감안해서 뭐 서스펜션을 새로 튜닝을 했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기본 바디 그 상태에서 시트만 드러내고 바닥만 평평하게 하고 격벽만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열어보시면 와, 화물 공간이
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와, 여기 물론 이제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요 바닥을 낮추긴 했는데 여기 평평하진 않네요. 약간 살짝 깊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타이어 수리킷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완전 평평하게 만들어 놨어요. 와, 이거 왠지 화물 공간인데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까 신발 신고 들어가 보면 짠. 와, 바닥이 진짜 평평해요. 와, 여기까지 엄청 평평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원래 2인승 배는 여기가 막혀 있어 가지고 요 공간만 가지고 뭔가를 활용하기에 조금 아쉬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를 뚫어 가지고 여기 길이가 엄청나게 길죠. 제가 여기를 한번 길이가 얼마나 되나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아, 이쪽에서도 그렇죠. 여기서 재밌다 이거. 이렇게 하면 와, 여기 뻥 뚫려 있죠. 와, 그렇게 해서 발을 끝에 붙이고 누워 보면 대박. 지금 발바닥 딱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이게 길이가 이만큼이나 남아요. 제가 키가 180인데 이 길이가 1900mm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거 캠핑용으로 대박이겠는데? 와, 이거 요즘 솔캠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거 만약에 혼자 다니면서 캠핑용으로 쓴다 그러면 여기는 침대로 쓰고 이쪽에다가 뭔가 필요한 장비들 같은 거, 수납 공간 같은 거 마련해서 넣으면, 특히나 지금 이게 프레임이 딱 연결되어 있잖아요. 도어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뭔가 장착하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야, 이거 대박인데. 이렇게 누우니까 이거 이거 좋은데 이거. 이런 걸 만들어내다니. 야, 신기하네. 자, 여기 격벽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튼튼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시야를 가리면 안 되긴 하겠지만 뭔가를 차 안에다가 장착을 한다든가 선반을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쓸 때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TV를 단다든지 TV 같은 거 여기다 그냥 붙여가면 벽걸이 TV 그대로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와, 여기서 열면 이런 느낌이구나.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닫혀 있는 상태에서 열고 이것도 열고 이렇게 하면 와, 여기 진짜 긴 짐 이런 거 넣기도 정말 편리할 것 같고요. 여기 프레임 요거 진짜 디자인도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 굉장히 멋지게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화물칸 분리 봉 상단에 물품 적재 금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위에다 물품을 올려놓지 말라는 건데, 왜냐면 여기 물건 올려놓으면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주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금지이긴 한데 만약에 여기다가 뭔가 트레이 같은 걸 만들어서 장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요 프레임을 활용해서 뭔가 장착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겠죠. 뭐 캠핑 한다고 치면 나중에 도착한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놓는다든가 그런 용도로 쓰기에 이 프레임 자체가 워낙 튼튼해 가지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있지만 여기 앞쪽에 조금의 공간이 더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도 비어 있습니다. 요만큼이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여기 아래쪽은 지금 활용할 수가 없는데 여기 아래쪽에는 뭔가 이렇게 비밀 공간이 있어 가지고 뭔가 잘 안 쓰는 것들을 만약에 트레이 같은 거 만들어서 넣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재밌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의 주행 감각과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다 갖고 있으면서 운전석만 빼고 나머지를 다 화물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격벽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화물을 보호하고 또 운전자를 보호하면서 뭔가 또 추가로 뭔가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 요거가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이거 참 이거 애매하다. 혼자만 타고 정말 혼자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뭐 타다 보면 한 명이라도 더 태울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이거는 전혀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배달을 전문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에다 뭔가 요즘 뭐 청소 같은 것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비품들 여기에 장착해 가지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기에는 정말 괜찮겠네요.
여기에 그 적재 용량으로 따졌을 때 2인승 벤이 1447리터인데 요거는 181리터가 더 늘어나 가지고요 1628리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재 함의 면적이 30%가 더 증가가 됐고 적재 중량 기준으로는 65kg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성인 남성 3명이 탈 만큼을 화물로 실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야, 이거 활용도가 진짜 재밌겠다. 네, 이게 뒤에 격벽이 있긴 합니다만 이 슬라이드 길이는 굉장히 깁니다. 오, 이 정도면 엄청나게 길죠. 발을 뻗어야 될 만큼 엄청나게 긴 정도로 지금 조절이 되기 때문에 운전 자세 잡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거 생각하면 뒤에 벽을 앞으로 조금만 더 당겨도 괜찮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슬라이드가 여유 있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기존 레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1.0 자연흡기에 76마력 그리고 9.7kgm의 토크를 발휘하고요. 캐스퍼 같은 경우 이제 1.0 터보도 있죠. 레이도 예전에 1.0 터보가 있었는데 1.0 터보는 100마력인데 이 차는 76마력. 근데 제가 어제 세종까지 좀 다녀와 봤는데요. 주행거리 한 300km 가까이 탔는데 뭐 76마력이면 힘은 부족하진 않아요. 여기에 이제 짐을 300km 가까이 실었을 때 만약 언덕으로 올라간다 이럴 경우에는 뭐 힘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뭐 힘이 크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레이가 기본적으로 하체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금 승차감이 굉장히 매끈하면서도 상당히 좀 탄탄한 편이어 가지고 키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차가 좀 휘청거린다든가 그런 느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고속주행에서도 그런 느낌 별로 없이 장거리 여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요. 또 이런 약간 요철이 있는 구간을 지나갈 때도 이 정도면 승차감은 상당히 매끄러운 편이죠. 레이가 원래 하체가 상당히 좋은 편이어 가지고요. 지금 산길을 가볍게 한번 주행을 해 볼 텐데 이 차가 물론 이게 화물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화물을 싣고 산길을 뭐 막 과격하게 달린다 이런 거는 사실 뭐 전혀 의미가 없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또 차의 기본적인 운동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좀 가볍게 산길을 달려 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힘이 진짜 안 올라가는구나. 지금 엑셀을 끝까지 밟았거든요. 근데도 지금 요 정도밖에 안 올라가네. 확실히 그 1.0 터보랑은 힘 차이가 꽤 많이 나는군요. 그리고 좀 전에는 속도가 이렇게 어중간해 가지고요, 엑셀을 끝까지 밟았는데도 기어를 안 내리고 힘이 좀 약한 상태였는데 기어가 조금만 내려가도 이 정도면 뭐 힘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76마력 이게 부족한 힘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기어가 안 내려가고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네. 이 정도면 많이 좀 시끄럽긴 해도 힘 좋은데요. 네. 야, 이거 지금 뭐 따로 스포츠 모드 이런 건 없긴 합니다만 지금 요게 기어가 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 상태 말고 속도가 조금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기어가 내려가면 힘이 상당히 강해지는데 그래서 수동 모드가 있습니다. 기어 레버를 밀어 가지고요 수동으로 조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죠. 소리가 역시 엄청나긴 하네요. 네. 자, 그러면 급가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언덕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네. 오. 지금 이게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도 롤은 그렇게 별로 많이 심하게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타이어 자체가 14인치의 아주 좋은 타이어는 아니다 보니까 방금 코너에서 그냥 처음부터 바로 전자장비가 개입을 해가지고 약간 자세 제어 장치가 계속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레이가 힘이 아주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영역에서 뭐 주행은 괜찮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힘으로 탈 수 있는 차는 아니고요. 그렇긴 하지만 큰 키 대비 굉장히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점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 점은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되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안정성이 진짜 좋습니다.
변속기가 아무래도 자동 4단이다 보니까 운용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지금 이렇게 가는데도 지금 계속 전자장비가 자세 제어 장치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예. 별로 슬립하는 느낌을 많이 못 느끼는데도 근데 굉장히 빨리,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키가 워낙 크니까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자장비의 개입이 굉장히 빨리 들어온다는 점. 지금 이게 산길 오르막이어 가지고 아무래도 막 밀어붙이는데 힘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평지에서 주행하거나 또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힘은 뭐 크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다만 1.0 터보면 사실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겠지만, 네. 그리고 어제 고속도로 주행했을 때 고속도로 연비는 한 16.2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총 누적 연비가 지금 이 차가 347km를 탔는데 제가 55km대 차를 받았거든요. 그랬던 걸 감안해 보면 지금 이제 누적 연비가 14.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의 복합 연비가 13이니까 기본적으로 연비는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이게 경차들도 생각만큼 잘 안 나올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총 누적 연비도 14.6 정도 나오고,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16이 넘어가고 16.2 정도 나왔으니까 뭐 연비는 생각보다 꽤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속도를 내서 주행을 하게 되면 좀 그 바람 소리는 꽤 많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윈드실드도 맞딱 서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바람이 내는 그런 소리는 좀 많이 유입되는 편이긴 합니다. 지금 에어컨이 수동밖에 없거든요. 요즘 다 자동 에어컨 많이 쓰다가 이 다이얼이 있는 수동 에어컨 쓰니까 이 마스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 둘 데가 애매한데 여기다가 다이얼 위에다 살짝 걸어 놓고 의외의 깨알 재미가 있네요. 지금 레이 1인승 밴 가격이 프레스티지가 1315만원, 그리고 프레스티지 플러스가 1345만원인데요. 근데 가격 차이가 그 기본 승용 레이랑 비교해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 이거 지금 화물이니까 가격이 좀 더 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게요. 이 차가 등록상으로는 화물차로 등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물차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적재함에 그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화물 용도로 개발이 되긴 했지만 화물차로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세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도 뭐 시트가 빠지고 뭐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나서 뭐 한 10만원, 20만원 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승용이랑 차이가 안 나고요. 그래서 옵션 같은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승용 레이랑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기본적으로 경차가 세금이 싸긴 하잖아요. 그래도 화물차로 분류되는 픽업 같은 차들은 더 싸거든요. 28,500원 연간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거 적용 안 돼요. 그래서 기본 레이랑 자동차 세금도 똑같다라는 거.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어떤 뭐 세제 혜택이나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밴을 산다기보다는 순수하게 이 밴의 용도 자체가 필요하신 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타셔야 된다. 그러면 2인승 밴을 선택하셔서 뒤에 짐을 좀 더 편하게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1인으로서 사업을 하시고 또 뭔가 좀 더 많은 짐을 실어서 배달 용도로 쓰신다거나, 아니면 진짜 혼자서 나는 솔캠을 제대로 즐기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1인승 밴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요 운전석 옆에 있는 요 격벽 자체가 전 되게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기아 레이의 1인승 밴, 네,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된 1인승 자동차 1인승 밴을 시승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파워트레인이나 공간이라든가 뭐 주행 감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 레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시트를 2개냐 3개냐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격벽을 장만을 해 가지고 화물들을 실었을 때 그게 옆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좀 튼튼하게 보호해 주는 그런 용도로 개발된 모델이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화물 용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 저 같은 경우 이제 화물 용도로 쓰진 않겠지만 솔캠 개념으로 딱 접근해 보면 나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꽤 많이 하게 됩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뒤에 누웠을 때 제 키를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길이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프레임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뭐 어떤 선반이라든가 그런 거 설치하기도 꽤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름 굉장히 재미있는 모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경차에서는 캐스퍼가 확실하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레이는 레이대로 또 이 탁월한 공간이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점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특별히 1인승 밴이 등장을 해가지고 정말 재미있어요. 운전하는 재미도 나름 괜찮은 것 같고, 공간을 어떻게 좀 더 창의적으로 이 공간을 잘 활용해 볼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